PPT 시크릿.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획서랑 제안서에 쓰기 좋은 파워포인트 디자인 두 번째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강의의 내용은요. 이 파일, 실습 파일은 제가 완성본 파일도 여기다 올려둘 거예요. contentwith.com 들어가셔서 PPT 자료 클릭하시면 완성본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저랑 같이 실습할 수 있는 파일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들어가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바쁘신 분은 물론 그냥 바로 쓰셔도 되지만 제가 올려놓은 거 여러분 실력을 키우시고 싶으시면 같이 강의 들어주세요. 자, 오늘 만들어 볼 디자인 같이 한번 볼게요. 요거는 표지예요, 여러분. 표지를 만든 거고요. 간지입니다. 그 사이사이 들어가는 간지 있죠. 챕터를 나누는 간지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메인 슬라이드예요. 제목 쓰고 내용 쓸 수 있는 메인 슬라이드. 한 장 요거 하나랑 요 두 번째 디자인 요거까지 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요 이미지 한 장만 있으면 돼요. 이거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코어 고딕이라는 폰트가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꽂혀 있는 폰트예요. 제가 이런 걸 되게 구하고 싶었는데 무료 폰트 중에는 이런 폰트가 잘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발견하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코어 고딕 2라는 폰트이고요. 이 폰트는 상업적으로도 쓸 수 있는 무료 폰트예요. 꼭 받으세요. 제가 여기 링크까지 걸어놨으니까 너무 예쁜 폰트니까 같이 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선 표지 먼저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미리 디자인을 했지만 요거를 똑같이 만들긴 어려워요. 왜냐면 요 디자인을 똑같이 되진 않아요.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 요걸 썼어요. 이 사진은 픽사베이나 픽셀즈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사진을 먼저 전체 슬라이드에 깔아 볼게요. 슬라이드에 여기 모서리를 당길게요. 그래야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하죠. 모서리를 당겨서 쭉 깔아볼까요? 쭉 깔았습니다. 그럼 밑에가 좀 남죠? 자, 더블 클릭 해보시면 자르기 보이실 거예요. 자르기. 가로 세로 비율에 맞춰서 자르기 요거 누르신 다음에 저는 지금 슬라이드가 와이드거든요. 그러니까 16대 9예요. 16대 9를 선택하시면 되고 좀 가로가 좁은 거 있죠. 4대 3을 쓰시는 분은 4대 3 누르시면 됩니다. 16대 9로 해서 잘라볼까요? 이렇게 잘랐어요. 자동으로 잘려요. 여기 딱 맞춰볼게요. 물론 튀어나가도 상관없지만 맞춰야 우리가 좀 마음이 편안하죠. 그래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원본 사진과 제가 만든 디자인의 사진의 느낌은 좀 다르죠. 요거는 도형을 하나 얹어서 그라데이션을 준 거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도형을 사각형을 선택하세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사각형 있죠?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자, 슬라이드 위에다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하셨죠? 자, 드래그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도형 서식을 여세요. 도형 서식을 열겠습니다. 자, 선은 없음. 이 도형의 테두리 선 없애주세요. 근데 이게 일일이 없애기 되게 귀찮잖아요. 그릴 때마다 이 파란색의 선이 나오죠. 일일이 없애기 귀찮으신 분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 도형 선 없앤 거를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주세요. 그럼 이제 선 없는 상태로 도형이 그려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라데이션 줄 거예요. 그라데이션을 주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눌렀더니 이렇게 중지점이 저는 2개인데 혹시 여러분 뭐 3개일 수도 있고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많으시면 자, 많다 가정해 볼게요. 많으면 여기 X 누르세요. X 눌러서 일단 2개만 남기세요. 2개 남기셨나요? 자, 2개 남기시고 첫 번째 중지점을 선택하시고 색깔을 어떤 거 채울 거냐면 좀 붉은색, 진한 붉은색을 채워볼게요. 다른 색 누르세요. 다른 색 누르고 어떤 색깔일까요? 여기 가시면 저는 좀 자주색, 좀 진한 빨간색에 가까운 거, 진한 빨간색에 가까운 거, 요 색깔, 요 위쪽을 클릭해서 확인 눌러볼게요. 이렇게 색깔 들어갔죠? 들어갔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색깔을 다른 색 눌러서 좀 진한 민트 아니고 초록색 진한 거? 요런 비슷한 색깔 찾아보세요. 좀 진한 색을 넣으세요. 저는 요쯤이네요. 클릭해서 좀 진한 색깔 넣고 확인 눌러볼게요. 이렇게 색이 들어갔죠? 자,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라데이션 이렇게 움직이면은 바 모양도 달라지죠. 위치를 잘 정하세요. 위치를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치, 방향은 고르실 수 있죠. 어떤 방향이 예쁠까요? 이 왼쪽이 지금 보시면 사진이 왼쪽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2가지 색깔이 다 들어가시는 게 예뻐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이제 이미지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죠. 도형을 하나 얹었으니까 이미지가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중지점을 선택하고 투명도 있죠. 투명도 살살살살 옮겨보세요. 이미지가 비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중지점 선택하시고 투명도 주보세요. 투명도 주면 이미지가 살짝 비치죠. 이렇게 살짝 비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살짝 비치게. 자, 비치게 이렇게 만들어보고 요 중지점 바를 움직이시면 약간 모양이 바뀌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딱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렇게까지만 해볼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좋아요. 이것만 하셔도 여기에다 그냥 글자를 쓰셔도 돼요. 그래도 예쁘지만 오늘 디자인의 포인트는 요거예요. 요 울퉁불퉁한 모양의 도형인데 자, 이건 도형이에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저런 모양의 도형이 없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지? 생각보다 쉽습니다. 가볼게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저는 도형에 보시면 선에 보면요. 요게 있어요. 요거 보이세요? 곡선으로 하셔도 되고 요거 하셔도 돼요. 자유도형이 있어요. 저는 자유도형으로 해볼까요? 자유도형 누르시고요. 이건 뭐냐면 연필처럼 그냥 자유롭게 그리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자유도형 누르시고요. 자유도형 누르신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들의 그 미적 감각을 마음껏 발휘해주세요. 자유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내 맘대로 그리는 거예요. 요렇게. 자, 잘 그려볼까요? 손이 떨리지만 요렇게 그린 다음에 뒤는요 그냥 이렇게 바로 가서 채우세요. 바로 가서 이렇게 딱 채우세요. 여기가 딱 마주쳐야지만 채워집니다. 채워졌나요? 네. 자, 모양이 되게 다 막 이상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릴 때. 이상하시면 다시 그리세요. 조금 더 보기 좋게. 이렇게 그렸으면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뒤는 어떻게 채울 거냐면요. 사각형. 도형에 보시면 사각형 있죠. 사각형 선택해서 뒤는 채워볼게요. 뒤는 이렇게 빈 부분 이렇게 채웠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 거 선택하시고 약간 회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Alt 누르신 다음에 방향키 눌러보세요. Alt 방향키.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예쁠 것 같아서 대각선으로. 그러면 사각형 여기를 좀 더 채워줘야겠죠. 하나 더 그려서 채울게요. 이렇게 됐나요?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만든 거랑 좀 사뭇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병합할게요. 지금은 도형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근데 이 도형을 한 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메뉴바 서식에 가서 도형 병합에서 통합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도형이 하나가 됐죠. 이제 얘는 하나예요. 도형 병합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흰색으로 바꾸시고요. 투명도를 살살 조절해보세요. 그러면 아래가 살짝 비치죠? 살짝 비치나요? 그럼 이런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뭘 쓰면 되나요? 이제 글자 한번 올려볼까요? 모양이 상당히 다른데? 자, 근데 제가 처음에 만들 때는 자유도형으로 하지 않고 이걸로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뭐냐면 여기 선에 보시면 곡선 그리는 게 있거든요. 곡선 그리는 걸로 했던 것 같아요. 곡선 그리는 걸로 이렇게 누르면 맞네요. 이걸로 만들어서 그냥 깔끔하게 만들었죠. 클릭만 하시면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디자인을. 그리고 여기를 마주보게 해주세요. 딱 맞죠? 그 다음에 뒤는 사각형을 그려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각형을 그려서 채운 다음에 전체를 선택하고 서식에서 도형 병합에서 통합하시면 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흰 색깔 선택하시고 투명도로 이렇게 조절하면 아래가 살짝 비치게 되죠. 네, 살짝 비치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목을 쓰시면 돼요. 저는 콘텐츠 위드 그리고 뭐라고 썼죠? 네, 프레젠테이션 소제목도 쓸 수 있겠죠. 소제목도 네, 프레젠테이션 기획, 제작, 컨설팅 뭐든 여러분 주제에 맞는 거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사이즈를 키워볼게요. 글자 사이즈 컨트롤 누른 상태로 대괄로 열고 닫는 거 있죠. 키보드에 P 오른쪽에 보시면 대괄로 닫는 거 하시면 이렇게 커져요. 첫 번째 거 이렇게 커져야겠죠. 밑에는 좀 작게 쓸게요. 글자를. 사이즈 이제 보면서 조절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폰트를 바꿀 건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폰트 코어 고딕으로 바꿔볼게요. 첫 번째 여기 선택하시고 코어 고딕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세요. 진짜 예쁜 강추 폰트입니다. 제가 요즘 거의 이거에 빠졌어요. 이걸로만 만들어요. 코어 고딕이 어디 있을까요? 쭉 내려갔더니 코어 고딕은 D도 있고요. E도 있어요. 근데 저는 E를 좀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굵기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디자인할 때 너무 좋죠.
자, 코어 고딕 2에서 저는 9를 선택할게요. 제일 두꺼운 거예요. 제일 두꺼운 거 선택하고, 그다음 밑에는 코어 고딕 3. 코어 고딕 2에서 3 라이트로 할게요. 라이트로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가운데 정렬할까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텍스트 옵션에서 요 색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금 썼던 그 붉은색 있죠? 도형 그라데이션 할 때 그거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요 진한 그 초록색 진한 거 방금 썼던 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색깔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쓰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표지가 완성됐어요. 이름 쓰고 싶으면 컨트롤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도 쓰면 되겠죠. 뭐 이렇게 이름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표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표지 됐죠? 표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간지를 만들 건데, 간지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쓰잖아요. 여러분, 반복해서 쓰는 거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만드시면 편해요. 여러분, 슬라이드 마스터 강의도 제가 링크 여기 달아 드릴게요. 아래에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슬라이드 마스터에도 하셔도 되고, 저는 오늘 그냥 여기 슬라이드에서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간지 디자인 이렇게 되는데, 간지 디자인은요 거의 이 디자인을 이제 가져다 쓸 거예요. 요 디자인. 그래서 이 표지를 컨트롤 D 누를게요. 컨트롤 D 누르면 하나 더 생겼죠. 여기서 선택하시고 컨트롤 D 눌렀더니 하나 더 생겼어요. 자, 여기서 요거 있잖아요. 우리 아까 만들었던 도형이 있을 겁니다. 요 도형 있죠. 자, 얘를 선택하시고 얘를 좀 모양을 요걸 거의 그대로 쓸 건데, 요 끝부분이 너무 일자죠. 일자여서 좀 요것도 좀 예쁘게 다듬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자, 아까 만들었던 이 도형에 보시면 선에서 요 곡선 있죠. 곡선으로 좀 더 예쁘게 그려볼게요. 클릭해서 여기 좀 이렇게 예쁘게 울퉁불퉁해서 디자인해 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는 자 이렇게 하고 딱 맞닿아야 되죠. 맞닿아야지만 도형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원래 도형이랑 딱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서식에서 병합에서 통합해 볼게요. 합친 거예요. 이렇게 합쳤나요? 그래서 모양은 딱 뭐 가지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투명도로 줄 거예요. 요거랑 똑같이 줄게요. 35% 들어가 있죠. 흰색 선택했고, 요거 서식 복사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C 누르시고요. 뒤에 가서 컨트롤 쉬프트 V 하시면 됩니다. 서식 복사 됐죠? 그리고 글자는 앞으로 가져올게요. 글자는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여기 가져왔죠? 숫자 쓰시면 돼요. 01 숫자 쓰고, 숫자는 좀 크게 쓰면 예쁘니까 크게 써볼게요. 숫자 이렇게 크게 쓰신 다음에 밑에 이제 텍스트 간지에 맞는 제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여기다 입력하시면 간지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슬라이드 만들게요. 메인 슬라이드는요, 우리 아까 표지에 썼던 거 그거 거의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다시. 자, 표지랑 우리 목차에서 쓴 디자인을 다시 컨트롤 D 눌러서 복제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없애볼게요. 여기 있죠. 요거 거의 그대로 쓸 거예요. 이번에는 위에다가 도형을 하나 얹어줄게요. 사각형 도형을 드로잉 해주세요. 자, 그리고 흰색으로 하셔도 괜찮고, 흰색도 괜찮고, 좀 깔끔하게 하고 싶으시면 또 인쇄를 염두에 두신다면 흰색도 괜찮고요. 저는 뭐 검정색도 괜찮아요. 기획섬의 흰색도 괜찮겠죠. 검정색 이렇게 선택해서요. 투명도 바를 살짝 움직여서 뒤가 살짝만 비치게 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글자 제목을 쓸 건데, 제목 쓰는 건 요거 복사해서 쓸게요. 표지에 있는 거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할게요. 글자는 흰색이면 더 잘 보이겠죠? 흰색 바꿨어요. 여기다가 이제 왼쪽 상단에 제목 쓰시고, 자, 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해주세요. 선은 회색, 연한 회색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필요한 내용도 이 안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가볼까요? 요거도 만들어 볼게요. 요 디자인은요, 아까 썼던 그 디자인에서 조금 더, 뒤에는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죠. 표지에서 썼던 디자인도 활용해서, 자, 다시 한번 왼쪽에서 선택하시고 컨트롤 D 눌렀나요? 그 다음에 다 없애고, 여기서 요 부분만 남기고, 여기다가 이제 글자 쓸 거예요. 자, 글자 쓸 때 이번에도 곡선,
선에서 곡선 만드는 거 선택하시고요. 자,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곡선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모양이 딱 대칭되지 않게 자유롭게 곡선을 그린 다음에 딱 만드세요. 만드셨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드래그 됐나요? 이렇게 됐죠? 두 개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을 두 개 동시에 선택하시고 서식에서 도형 병합에서 통합 눌러서 한 개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흰색을 선택하시고 투명도를 좀 움직여주면 아래가 비치죠.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예 흰색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두 개 중에 여러분 고르세요. 약간 비치게 할 건지 그냥 흰색으로 할 건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들어가는 칸을 보니까요. 이게 도형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도형은요, 위아래만 선 주는 게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선을 일일이 그었을까요? 그러면 너무 되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표예요, 표. 표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왜냐면 표는 선을 내가 어디에 줄 건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기만 줄 수도 있고, 옆에만 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는 텍스트 여러분 필요하신 건 입력하시고요. 요거 만드는 거 같이 해볼게요. 요거 만든 같이 해볼게요. 자, 먼저 삽입에서 표에서 표를 그릴 건데요. 칸을 두 칸 만드세요. 두 칸 만드셨어요? 자, 원래 모양이랑 비슷하게 요건 좀 올려주고 길쭉하게 두 칸 만들었죠. 사이즈는 조절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하신 다음에 채우지 않을게요. 채우기 없음 하시고 선을 줘볼게요. 선을 주실 때는 디자인에 가시면 돼요. 메뉴바 디자인에 가서 선은요, 선 색깔은 일단 굵은 선 3포인트 선택하시고 펜 색깔은 요 진한 거 붉은색 선택하겠습니다. 선을 그릴 때는 여러분 선의 서식을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시면 돼요. 자, 그릴 때는 여기서 테두리에서 어디를 그릴까요? 위쪽 테두리 한번. 그 위에 생겼죠? 테두리에서 아래쪽 테두리 한번 이렇게 생겼죠? 그럼 끝났어요.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 01 저는 써볼게요. 01이라고 쓰고요. 폰트는 제가 좋아하는 코어고딕 굵은 거. 색깔은 보이게 해줘야겠죠. 좀 보이게 이렇게 하고 정렬은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단색 채우기에서 연한 회색을 넣어줘 볼게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다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타 났네요. 여기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표에다가 글자를 쓰시고 나서요. 글자가 이렇게 위로 붙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가운데로 하고 싶으시면 텍스트 옵션 가세요. 텍스트 옵션 가셔가지고 A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서 세 번째 거 눌러볼까요? 세 번째 거 누르신 다음에 자, 지금 텍스트 상자 세로 맞춤 되어 있죠. 세로 맞춤 위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중간으로 하시면 중간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얼만큼 쓰시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로 옆으로 드래그 하시면 여러 개가 생기죠. 여러 개 생겨서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요 슬라이드 만들 수 있겠죠. 요 슬라이드도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일단 요거 다 지워볼게요. 지우고 얘를 요렇게 좀 움직여 볼게요. 이번에는 쓸 게 조금만 있으면 돼 하시면 요렇게 좀 움직이셨어요? 살짝 아래가 비쳐도 돼 하시면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 선이 위에만 있잖아요. 이것도 표예요, 여러분. 표를 그리면 여기 글자 쓰기도 되게 편하죠. 글자 쓰기도 클릭하고 글자 쓰시면 되니까. 일단 위에만 선을 그려주신 거예요. 선을 여기는 굵은 선을 그려주고 여기는 가는 선을 그어준 거죠. 그래서 저는 도형만 쓰는 게 아니라 표를 활용해서 텍스트 상자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만 이동해도 요 선까지 같이 이동이 되죠. 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디자인 한번 만들어 보시고 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또 다른 디자인 응용해서 많이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